자, 23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1학년 2학기, 이제 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뭐 3학년 2학기 이렇게 다 총정리를 해볼 건데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1학년 2학기 것을 조금 빠르게 총정리를 해보고 개념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일단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1단원이 기본도형, 기본도형이 나오니까 점선면이 나오게 되죠. 점, 선, 면. 그래서 점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게 되면 면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선의 종류가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면의 종류가 평면이 있고 곡면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도 있고 입체 도형이 있는데 점선면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평면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교점이나 교선이라는 용어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자. 교점이라는 것은 자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자 교점은 선과 선 플러스 선이라 할게요. 선 플러스 선, 선 플러스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선은 뭐가 되냐면 면과 이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면 교각이라는 용어도 있죠. 교각이라는 용어. 교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직선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교각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하는데 그 교각 중에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맞꼭지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용어를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점선면에서 이제 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지. 직선, 반직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선분. 선분은 두 점을 잇는, 뚫고 나가지 않는 여기 A, B. 그러면 선분 A, B가 있는데 선분 A, B하고 선분 B, A는 똑같죠? 그 다음에 반직선. 그리고 반직선을 하기 전에 직선을 먼저 해볼까요? 직선이다라고 하면 그 점이 어때요? 두 점을 뚫고 나가는 이런 선을 직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시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반직선을 배우게 되면 반직선은 말 그대로 직선의 절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직선을 표시하는 게 좀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A, B가 있는데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뭐 이제 점을 찍는다라기보다도 출발점을 이용해서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반직선은 우리가 뭐 직선 AB나 직선 BA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똑같게 보지만 반직선 AB는 반직선 AB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하고는 틀리게 보죠. 그래서 이 반직선이 같으려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반직선이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 출발점과 누가 같아야 돼? 방향. 출발점하고 방향이 같아져야 돼. 예로 들게 되면 수많은 점 A, B, C, D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AC가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이거 됐어요? 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A, D도 같지요. 이건 이해됐지? 그런데 뭐 예로 들어서 반직선 BA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얘하고 얘는 같지 않게 되죠.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 개념 정리 잘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이해되죠. 근데 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직선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선들도 한 점을 지나는 선들은 무수히 많은데 두 점을 지나는 선도 무수히 많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두 점을 지나는 선도 무수히 많으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다? 직선은 오로지 하나다. 오케이? 꼭 알고 계시고요.
쭉 넘어가서 이게 반직선 여기 넘어가다 보면 반직선은 진짜로 출발점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분의 두 점 A하고 B를 A하고 B의 한 가운데점을 뭐라고 해? 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을 우리는 뭐라고 해? 중점, 미들 포인트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래서 중점이다라는 표현을 AB의 절반이 선분 AB의 절반이 뭐가 된다? AM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점 교선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쭉 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뭐 중점의 좌표 이용해서 찾아내라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고요. 쭉 넘어가서 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자, 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반직선이 이루는 이런 모양의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쭉 이야기한 변, 반직선, 뭐 회전량 뭐 쭉쭉쭉 있는데 각을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교각이 여기서 아까 뭐 있었지? 교점하고 교선이 있었는데 교각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교각이라는 용어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여기서 두 직선이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얘도 교각입니까? 곡선과 직선이 만나면 교각은 아니야.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각을 교각이라고 하는데 그 교각 중에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막국지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도 이제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여기에서 직선을 한 10개 정도 그어놓고요. 여기에 생기는 막국지각 쌍의 개수를 찾아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막국지각 쌍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낼까? n-1로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지? 만약에 직선이 10개 있다. 그러면 10 곱하기 9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고요. 직교, 수직이다라는 표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수직이다라는 표시 이렇게 A, 뭐 선분 AB하고 선분 CD하고 어쩐다? 수직이다라는 표시는 이 표시. 여러분 이거 표시를 잊어먹지가 않죠. 다 알고 있는죠. 그 다음에 수선이다라는 용어. 수선이다라는 것은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는데, 자 여기가 직선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다면 얘하고 얘는 수선이야. 그럼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M의 수선은 L이 되고 L의 수선은 M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이냐면 뭐 예로 들어서 뭐 개똥이의 형이 뭐 섭똥이다. 그럼 어때요? 섭똥이의 동생은 개똥이다. 이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얘의 수선이 얘가 되고 얘의 수선이 얘가 되는데 얘하고 얘는 수직관계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직각 표시를 해주게 되고 L과 M은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죠. 자, 막국지각 쌍의 개수 찾는 공식도 알려줬고요. 막국지각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수직 이등분선 여기까지 다 알고 있겠고 쭉 넘어갑시다. 개념 쭉쭉쭉쭉 잡아볼게요. 문제풀이는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짧은 시간에 순삭이 안 되니까 다음 편에 위치관계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들 두 직선이 위치관계라고 하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한다. 그래서 L과 M이 평행한다라고 하면 수직이다라고 하면 아까 L과 M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 표시가 되고 L과 M이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 표시를 하게 되죠. 이 평행하다라는 기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뭐 그 다음에 일치한다라고 하면 뭐 겹쳐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공간 이건 평면상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공간상의 위치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뭐가 있냐면 꼬인 위치라는 게 나오죠. 꼬인 위치. 꼬인 위치라는 게 뭐냐? 꼬인 위치라는 게 두 직선이 공간상에 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간상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위치관계를 그리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여기 중요한 건 공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꼬인 위치라는 것은 만나지도 않고 어찌 된다? 평행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꼬인 위치를 입체도형에서 찾아내라고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좀 흔하게 많이 나오죠.
요거 보이시려나? 얼른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요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요거가? 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꼬인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평면 위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평면 위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꼬인위치가 되냐 물어봤을 때 얘들이 선생님 왜 얘가 만납니까? 이건 꼬인위치가 안 됩니다. 얘하고 얘는 만납니다. 왜? 이 직선의 개념은 끝없이 올라가는 개념이 되고 끝없이 올라가는 개념이 되니까 말 그대로 만난다라고 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한 평면 위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여기서 꼬인위치를 이야기하면 얘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또 어떤 요런 얼른 이야기해서 얘하고 얘 사이 이런 관계를 우리는 꼬인위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한 평면의 결정 조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것은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은 시험 문제 뭐 진단평가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있는 한 직선 평면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평면의 결정 조건 이것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에서 벡터 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기하라는 영역.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는 한 평면이 결정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4개 참 좋은 문제야.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두 번째,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좀 글씨 좀 빠르게 쓸게요. 두 직선.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세 번째, 한 직선과 직선 평행하지 않는다. 선생님 잘못했네.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 하나를 결정하겠다. 한 직선과 좀 헤매네. 한 점과 직선 밖에 전 꼬였어.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다면 이 점과 이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이다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지? 뭐 서로 평행한 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 있죠. 만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직선이 만나. 그렇게 되면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다. 자, 이것은 시험 문제 꼭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쭉쭉쭉 평행을 좀 바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공간상에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한 번만 봐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요것은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L과 M이 평행합니다. L과 M이 수직입니다. 직선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고 이면 N이라고 했네. M과 N이 수직입니다. 그러면 L과 N은 평행입니다. 이런 문제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L과 M이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과 M이 평행한데 그럼 선생님 여기를 L이라고 놓고 여기를 M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M하고 N이 수직이 된대요. 이게 M이라고 놨는데 N을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평행이 된다. 맞을까 틀릴까? 안 되죠. 얘하고 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 꼬인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 또한 또 많이 있지요. 자, 쭉 입체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막국지각 쌍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의각 억각이라는 용어를 언니는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동의각 억각 여기 좀 한번 봐봅시다.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하고 억각은 엇갈려 있는 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동의각은 여러분들 그 생각을 이런 친구도 있어. 이거 평행하지 않습니다. 평행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야.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 뭐 억각의 크기는 같지 않아요. 근데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 뭐 해야 돼? 평행하다.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때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이 각의 관계가 억각 상태로 같게 돼요. 평행하다라는 말이 없으면 동의각, 억각의 크기가 같지 않고요. 다른 말로 평행한 두 직선하고 교선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동의각하고 억각이 같다라는 말을 깔아준 겁니다. 그럼 한 평면의 결정 조건 이거는 꼭 알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한 평면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평행한 두 직선, 한 직선과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을 지나는 저는 한 점 지나다. 좀 빠르게 합시다. 왜냐면 동의각, 억각은 진짜로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도 한번 봅시다. 작도는 뭘 작도라고 하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도형을 그려내는 것을 작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구의 쓰임새, 자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이 두 가지를 이 용도를 한번 봐볼게요. 눈금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 두 점을 잇거나 직선을 그을 때 자를 사용합니다. 두 점을 잇거나 그릴 때 선을 연결할 때 두 점을 잇거나 직선을 그릴 때 쓰는 것이 자가 되고요. 이 컴퍼스는 뭘 컴퍼스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을 그리거나 또 뭐랄 때 쓰냐면 컴퍼스는 두 점을 옮길 때 써먹습니다. 두 점을 옮길 때 이렇게 딱 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딱 옮길 때 이랬죠? 그래서 작도는 눈금 자하고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그려낼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작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작도할 때 삼각형을 우리가 작도는 뭐 삼각형을 작도하는 거 있고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 있고 평행선 작도할 때 동의각을 이용해서 작도하는 방법 있고 억각을 이용해서 작도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작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SSS, SAS, ASA 그러니까 SS 세 변의 길이가 제공이 되면 작도할 수 있고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이 주어지면 할 수 있고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제공되면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도를 하다 보면 수직 이등분선도 작도를 할 수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도 작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의 3등분선 작도 안 됩니다. 각의 3등분선은 작도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고요. 쭉 또 넘어가서요. 또 어디를 해볼까? 그래서 삼각형의 이 작도하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또 연관이 되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또 뭐 있어? SSS, SSS, SAS, ASA.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여기서 RHA, RHS도 또 하나 더 있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SAS 합동이나 작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두 변의 길이가 하고 사이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작도를 떠나서 이제 합동까지 연결되면 자 합동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SSS, SAS, ASA 있는데 겹쳐지는 그 변들을 우리는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 그 다음에 이해됐지? 그런 거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합동 조건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SAS 합동 조건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다각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죠. 다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삼각형, 삼각형,五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다각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다각형은 어떻게 되지? 정다각형은 여기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옷까지 좀 보낼 거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그러한 도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다각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뭐 대각선에서 여러분들 이제 대각선이라는 말 자체도 이 평면도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이웃한 꼭지점을 제외한 꼭지점하고 연결한 선분들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한다. N각형에서 N다각형이라고 할게. N다각형에서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대각선의 총 개수 만약에 십각형이야. 그러면 그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3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십각형이라고 하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주면 돼. 오케이? 만약에 삼십각형이면 3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도 n-3이 되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한 꼭지점에서 그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그 다음에 네 가구 총합 생각나십니까? 네 가구 총합은 n-2가 삼각형의 개수가 되잖아. 그래서 180 곱하기 n-2 이렇게 써주는 것을 우리는 네각의 총합. 그 다음에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것을 n으로 이렇게 또 나눠주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네가구 총합은 180 곱하기 n-2가 되고 내각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n분의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360도. 그래서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한 외곽의 크기는 360을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그 각도의 총합은 180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요. 쭉 넘어갑시다. 아,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여기도 다 설명했던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삼각형에서 외곽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얘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이 각의 크기는 A 더하기 B가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깃발 공식 얘가 A가 되고 B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B가 된다. 이하고 얘 더한 것이 얘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항상 360도라는 것도 다 이야기했고요. 쭉쭉 넘어가서 자, 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원. 자, 원과 부채꼴이 있는데 원과 부채꼴에서 용어 정리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 이동이 되는데 원이라는 것은 한 정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해?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정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원의 둘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똑똑 끊어내면 뭐가 되지? 이것이 뭐가 됩니까? 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호 하나와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뭐라고 합니까?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 하나하고 부채꼴, 이걸로 이루면 부채꼴이 되는데 이 반지름 두 개가 이루는 이 각을 뭐라고 합니까? 중심각. 그래,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해.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하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현 중에 가장 긴 현을 뭐라고 하죠? 현 중에 가장 긴 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는 활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골. 이해됐지? 그 다음에 활골도 되면서 부채꼴도 되는 도형은 반원. 활골도 되면서 부채꼴도 되는 도형은 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현, 호, 삼각형, 이 삼각형, 부채꼴 다 어떻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2배, 3배, 4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것이 뭐냐면 두 배 정비례 관계에 있는 얘네들은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하고 부채꼴 넓이는 2배, 3배, 4배가 되는데 이런 정비례 관계가 안 되는 놈들 걔네들이 누가 되냐면 정비례 관계가 안 되는 놈들이 삼각형 이런 삼각형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2배, 3배, 4배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시고요. 용어 정리 다 했고요. 쭉 넘어가서 원의 둘레하고 여러분들 원의 둘레하고 넓이 여러분들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는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자 부채꼴의 넓이는 360 부채꼴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부채꼴의 넓이 한번 찾아보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넓이에 2분의 1 RL이라는 요 공식도 있어. 이 L이 뭐가 되죠? 호의 길이를 말해. R은 반지름을 말하고요. L은 호의 길이를 말하고. 알겠어요? 진짜로 이거 꼭 2분의 1 RL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영역이다. 근데 이런 입체 도형에서는 도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는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모르시면 안 되고요. 자, 쭉쭉쭉쭉 이제 넘어가다 보면 뭐 쭉 넘어간대. 그 다음에 이제 다면체로 넘어가보자. 다면체. 다면체는 평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뿔이나 구 같은 경우는 다면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건 입체 도형인 건 사실이나.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이 다면체 각기둥하고 기둥하고 뿔이 나오는데. 기둥하고 뿔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꼭지점의 개수 그 다음에 면의 개수 이런 거 선분의 개수 이거 찾아내는 건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뿔대가 나오죠. 뭐 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뿔대는 밑면 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내 가지고 두 입체의 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의 도형을 우리는 뿔대라고 이야기하죠. 오케이. 자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각뿔대 뭐 쭉쭉 나는 게 초등학생 문제니까 안 할게. 그런데 정다면체가 나오죠. 정다면체. 그리고 입체도형에서는 여러분들 꼬인치 나온다는 것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정다면체 여기는 또 시험 문제 좀 나온 거. 정다면체. 정다면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지? 총 5가지가 있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정다면체는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들을 가보면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됩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하면서 정다각형들로 이루어져야 하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인 그 도형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정사면체나 정다면체에서 한 꼭지점에 모인 그 각도의 합이 면이 모인 각도의 합이 360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360도가 커버리거나 360도보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360도보다 커버리 이게 더 벌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육면체, 팔면체나 이런 것들의
그 한 면들을 봐보면 정사면체는 삼각형이 4개 모인 거고 정육면체는 사각형이 모인 거고 정8면체도 삼각형이 모인 겁니다. 정12면체는 오각형이 모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이 모인 겁니까? 정삼각형이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뭐 몽골족의 게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뭐 꼭지점에 모인 면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는 않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다면체는 어때야 된다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회전체로 넘어가게 되면 자, 회전체로 넘어가게 되면 회전체는 여러분들 한 평면을 어때요? 대칭 축을 기준으로 1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을 말하죠. 거기서 원도 있고 원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 펼친 그림도 여러분들 잘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원기둥도 여러분 펼쳐서 원기둥의 건널비 부피 원뿔의 건널비 부피 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원뿔대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원뿔대는 여러분들 뭘 원뿔대라고 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원뿔대 전개도 여러분 못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랬었어? 이런 거 전개도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회전체 그리고 회전체로 넘어가게 되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얘들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거하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의 모양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알고 계시고요. 쭉 넘어가서 또 어떻게 다 하다 보면 뭐 입체도형의 건널비하고 부피는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어려운 건. 근데 여러분 삼각뿔의 그 부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뿔의 부피나 삼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3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구의 부피. 9의 여기 잘립니까? 하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 구의 부피는 구의 건널비 먼저 찾아볼까? 반지름의 길이가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 되고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중요하게 잘 보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삼각뿔이나 원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쭉 입체도형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줄기하고 입그림 여기는 뭐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자, 도수분포표 여기 넘어가 보면 조금 연구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통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기 중3 끝자락에 있는 부분에 중3 2학기 부분에서 선생님 설명을 추가를 좀 해줄게요.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또 오면 되죠. 오케이.